한번 피해를 입었을 때 그냥 넘어가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무조건 뭐 경고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됩니다. 학폭이라는 게 요즘에는 SNS에서도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생들 연령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SNS가 좀 달라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뭐 유튜브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 DM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죠. 요즘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이 범죄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에스크라는 그런 앱을 통해서 한다거나 부계정을 파가지고 뭐 인스타 DM 같은 거를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직접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 관련된 사건 굉장히 많고요. 땡땡땡 대신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건 굉장히 많고요. 인스타 DM을 통해서 아니면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가하는 사이버 폭력 너무나 많고요.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를 시킨다던가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데에 욕설을 쓰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SNS 같은 경우가 해외에 서버를 둔 게 많다 보니까 누군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는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음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음란 메시지를 보낸 그 사건이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IP 추적해가지고 대상자를 특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나는 아니다라고 발뺌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해외 서버라고 해서 IP 추적이 안 된다, 누군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내 아이가 이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까요? 아이가 핸드폰에 과도한 집착을 한다거나 아이가 휴대폰을 보고 나서 표정이 갑자기 너무 어두워진다거나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던가 SNS의 그런 상태 메시지나 이런 게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걸로 바뀌지는 않았나 이런 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만 올라가는 뭐 스토리라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런 SNS까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징후가 있을 때 100%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좀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내 아이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무턱대고 학교 폭력 신고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익명성에 기반한 그런 어플에서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했는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조사해 주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이제 형사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체 채팅방 같은 곳에서 뭐 사이버 따돌림 이라든가 언어폭력, 협박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조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방에 들어있는 아이들한테 다 나가라, 방 없애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보면 증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캡처를 다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방을 나가도 나가야지 증거가 없어지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피해를 입었을 때 그냥 넘어가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무조건 뭐 경고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됩니다. 극단적 시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이 있나요? 근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온라인상으로 허위 소문이 돌아가지고 남자 관계가 어떻다라는 식의 그런 소문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한 학생이 이제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동자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 폭력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신고를 당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피해 학생은 세상에 없고 그래서 그 누명을 벗느라고 온 가족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누명도 벗고 잘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너무 힘들었던 사건이었죠. 또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우리 의뢰 학생의 이름을 써놓고 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폭위에서 학교 생활 중에 사소한 다툼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인정받아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피해 학생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따가운 눈총과 시선을 받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아무래도 요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우울감이 높은 경향이 있고요. 또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만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대인기피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이 위축되는 거죠. 무심코 던진 돌에 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게 내가 이거를 재미로 장난삼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 입장에선 정말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학생들, 자녀들의 그런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정보통신 기기를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에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에 가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